오늘은 허리 통증과 허리 디스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허리가 갑자기 아팠는데 과연 MRI를 찍어야 할까? 그런 고민도 해보셨죠? 뿐만 아니라 허리를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후유증이 있을지 혹은 수술을 하고 났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이런 궁금증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궁금증 저희가 오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바른이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저와 함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어요. 바른세상병원 척추클리닉 박재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진짜 척추에 대한 궁금증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오늘 그 궁금증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네, 짐을 좀 많이 들어서 그런지 허리가 그렇게 아팠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진짜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허리가 아플 때 MRI 이거를 꼭 찍어야 되나?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좀 알려주시죠. 보통 이제 허리가 아프시면 이제 병원에 오시고 진찰을 하시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허리가 아픈 원인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뼈에 이상이 있어서 음, 뭐 골절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허리 디스크 같이 이제 신경을 압박하거나 자극이 돼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사를 하다가 나르면서 이제 근육이 자극이 되면서 네, 요통 같은 이제 허리 근육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쉽게 이제 음. 검사하는 게 엑스레이인데요. 네. 엑스레이라는 건 이제 뼈를 보는 검사입니다. 음. 이제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고 네. 시간도 짧게 걸리기 때문에 쉽게 촬영할 수 있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허리병이 한 60% 정도를 진단할 수 음.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런 통증이 수개월 지속되고 음. 수년간 이제 통증이 있으면서 치료를 해도 효과적이지 않고, 네. 그로 인해서 보행장애나 걷기 힘들거나 생활에 불편감이 음. 심하게 온다면 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MRI를 찍어야 됩니다. 음. MRI는 뼈 외에 신경이나 근육 같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의사들이 진단과 치료에 결정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많이 줍니다. 네. 들으셨죠? 통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혼자 자가로 이렇게 선택하시지 마시고요. 전문의와 상담을 해 보시면 충분히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엑스레이인지 아니면 MRI를 찍어야 되는지 안내를 해줄 것 같아요.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해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허리가 아픈 종류, 아니 크기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아프신 분, 덜 아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어야 MRI 촬영을 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MRI를 찍어야 되는 경우는 통증이 심하고 증상이 오래된 경우에 촬영을 합니다. 네. 증상이 지속된다거나 음. 증상이 악화된다. 예를 들어서 네. 허리가 아프다거나 엉치가 더 아파지고 음. 다리까지 내려가고 발도 저린다. 이런 음. 경우는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MRI를 찍어서 확실하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에 치료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또 때에 따라서는 MRI를 바로 찍기도 하는데요. 아주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119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음. 오신다거나, 네. 아니면 발목 힘이라든지 발가락 힘이 전혀 안 들어간다거나 음. 하는 그러한 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네.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MRI를 음. 좀 더 빨리 찍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허리 통증과 디스크가 있는데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가 정말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허리 통증과 디스크는 보통 일반적인 간단한 치료로서 네. 약이나 음. 주사, 물리치료를 시행하게 네.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10분 중에 한 8분에서 7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간단한 치료를 하시면 금방 증상이 좋아지고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키우시면 다시 아파지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요. 이제 이러한 치료에 있어서 나이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심한 외상이 있지 않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치료로 충분히 컨트롤이 되고요. 20, 30대부터는 조금씩 이제 허리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물리치료, 약물치료 외에도 주사치료 같은 방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40대에서 50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네. 디스크가 있는 경우는 이제 기본 이런 물리치료나 이런 치료들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고 바로 주사 치료를 시행하거나 때로는 시술 같은 방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60대 이후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대부분 오랫동안 통증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수술적 치료법 중에서 몸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최소 침습적 척추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히나 이제 치료 정도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술을 했을 경우 특히나 척추에 이제 쇠를 박는 수술을 했을 때 재발을 해서 재수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굉장히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쇠를 박는 수술, 네. 즉 나사목 고정술을 하는 수술인 경우는 네. 질병이 아주 심하거나 음. 오랜 기간 동안 비수술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 아주 네. 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 그리고 나사못 고정술이라는 치료 자체는 네. 유압술이라는 치료를 하기 위한 이제 보조적인 치료 방법인데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유압술이라는 거는 이제 뼈를 이제 다시 이제 생성시키는 방법입니다. 음. 근데 이제 뼈가 다시 생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보조기, 기부스 같은 이제 네. 부목을 하게 되는데 그 부목을 안에다 설치하여 음. 빠르게 걷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인데요. 음. 이런 이제 나사목 고정술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문제가 하나의 질환, 예를 들어서 디스크만 있는 경우 아니면 협착증만 있는 경우라기보다는 네. 이 디스크와 뼈와 신경, 신경과 근육 이렇게 음. 복합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는 큰 문제는 없으나 이제 유압술을 하고 이제 나사목 고정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척추 전체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와서 아. 다른 부분의 수술을 추후에 진행하는 경우도 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 네. 원장님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나면 또 운동을 해야 한다는데 이걸 꼭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예, 수술 후 운동은 이 수술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간판 제거술이나 감압술을 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이제 안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제한하고요. 네. 이제 나사목 고정술, 유압술을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정도는 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여 움직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체력을 유지하고 가벼운 운동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권해드리는 운동은 평지를 가볍게 30분 정도 걸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기 착용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감소된 척추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운동은 이제 기본 운동과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과 허리 근력 운동을 이제 본인의 상태에 따라 이제 적절히 배분해서 해야 됩니다. 주로 권해드리던 기본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허리 수술을 진행하신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유산소 운동은 물속에서 걷기입니다. 물속에서 걷기는 중력이 최소화되어 수술을 약해진 근력을 도와주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또한 평지 걷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최종적으로 30분 정도를 목표로 처음에는 5분 내지 10분 정도를 가볍게 하루 2회에서 3회 정도 진행하시다가 힘들지 않는다면 5분 정도씩 연장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네. 들으셨죠? 이게 그냥 수술을 하지 않아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운동들이 수술하고 나서는 꼭 해 주셔야지 더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또 찾았을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달해 주시죠. 허리가 아프시거나 다리가 이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 60%에서 70%는 여성분들입니다. 네. 주로 50대에서 60대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간단한 치료로 금방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타이밍을 놓쳐서 병을 키운 상태에서 오셔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통증이 지속이 된다거나 점점 안 좋아진다거나 하는 어떤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시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서
내 척추 건강은 어떤지 확인하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네, 잘 들으셨죠?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하니까요. 그 타이밍 놓치지 말고 조금이라도 통증을 느끼신다면 전문의와 꼭 빨리 상담을 해 보시길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도 유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김민정. 바른세상병원 박지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